안녕하세요, 파파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리 가지가지하는 콘텐츠라고 하지만 이제 뭐 또 뜬금없이 자동차냐 하시겠죠? 사실 예전부터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흔히들 봉고차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소형 승합차를 말하는 거죠. 이런 차를 뭐라고 해? 봉고차. 이렇게 8살 된 저희 아들도 이런 승합차를 보고 봉고차라고 부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봉고차라는 말이 대명사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고 이런 박스 형태의 승합차는 그냥 다 봉고차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럭에도 봉고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런 소형 트럭 시장은 현대의 포터와 기아의 봉고로 시장이 양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톤 소형 트럭은 그냥 포터라는 말이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 국산차 시장 판매량을 보면 기아 자동차의 봉고가 6위를 할 정도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봉고차는 트럭인가요? 아니면 승합차인가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봉고차라는 말의 그 시작은 어디인지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의 봉고차라는 말을 탄생시킨 기아 자동차의 역사를 먼저 간단히 알아보죠. 원래 기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거 회사로 시작을 합니다. 두 바퀴 자전거에서 3륜차를 만들고 지금은 자동차까지 만들게 된 거죠. 1944년 창업주인 고 김철호 회장님께서 경성전공이라는 회사로 시작을 하시고 1952년 사명을 기아산업으로 바꾸면서 대한민국 첫 국산 자전거인 삼천리호를 출시합니다. 맞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현재의 그 삼천리 자전거라는 회사가 바로 사실 기아와 같은 회사로 시작을 한 거죠. 삼천리 자전거가 1985년 기아그룹에서 완전히 분리 독립하기 전까지 같은 회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바꾸고 기아산업은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아시아에서 세계로 진출한다 라는 의미에 걸맞게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 들어 기아산업은 당시 기술 제휴를 받고 있던 일본 마쓰다와 3륜차 개발을 성공시키고 일본 혼다와의 기술 제휴로 우리나라 최초의 모터사이클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의 포니보다 1년 먼저 브리사라는 승용차를 만들게 되죠. 이제 시간은 흘러 1980년 여전히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는 이렇다 할 국산 자동차 하나 만들지 못하던 상황에서 기아산업은 이때 일본 마쓰다의 2세대 트럭 봉고를 수입하게 됩니다. 사실상 봉고라는 말이 이때 시작된 거죠. 그리고 기아 마스타 1톤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봉고라는 일본 수입 트럭을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 봉고차라는 말이 대중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81년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황당한 정부 조치가 발표됩니다. 이른바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라는 게 생겨나게 되죠. 그 배경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70년대부터 자동차를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무리한 중복 투자와 무분별한 과잉으로 삐걱대고 거기다 1980년 제2차 석유파동 사태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자 당시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가 재벌들을 장악하고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자동차 회사들의 주력 제품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해버리죠. 이 조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현대차는 승용차만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기아차는 5톤 미만의 소형 상용차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명분은 좋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현대차는 트럭 시장을, 기아차는 승용차 시장을 포기해야 했으니 기업 입장에선 연구개발이나 상용화를 위해 준비한 시간과 돈을 날려버리는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뭐 이 조치가 100% 실행이 된 건 아니고 80년대 후반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이 시기에 약간은 후퇴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 조치 이후에 기아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트럭 전문 제조사의 역할 분담을 맡긴 했지만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승용차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중요한 시장에 발이라도 담궈보고자 일본 마쓰다에서 이미 1년 전에 가지고 왔던 봉고 트럭의 후속으로 1981년에 출시했던 차가 바로 지금의 봉고차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던 봉고 코치라는 승합차입니다. 봉고는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12인승을 시작으로 3인승, 6인승, 밴을 출시했고 뒤이어 9인승을 출시하면서 봉고의 신화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다인승 승합차가 전무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나봐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기아차는 1986년 조금 더 실용적이고 승용차의 감성을 담아낸 베스타라는 승합차를 출시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이때 저희 아버지도 이 베스타라는 차를 뽑으셨는데 기억해보면 캠핑카 개념의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내에 접이식 식탁과 음료 보관 거치대 등의 간단한 캠핑카 시설이 나름 갖춰져 있었고 뒷좌석을 거의 180도 눕힐 수 있어서 그 차로 식구들과 여기저기 캠핑을 많이 다녔던 기억 때문에 저에게는 참 추억이 많은 차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아차가 봉고와 베스타로 성공 가도를 달리자 경쟁사인 현대차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베스타 출시 같은 해인 1986년 현대는
봉고와 베스타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승합차 최초의 4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한 그레이스를 출시하게 되고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기아차에 견줄 만한 대항마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87년 여기에 기아의 자회사이던 아시아자동차에서 15인승 토픽까지 출시되면서 우리나라 승합차 시장은 기아의 베스타, 현대의 그레이스, 아시아자동차의 토픽이 전성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3사가 승합차 시장의 다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밥상에 또다시 숟가락 들고 덤비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쌍용자동차입니다. 1993년 꿈의 사륜구동차 무쏘로 소위 대박을 터뜨린 쌍용의 눈에 승합차 시장 또한 만만해 보였겠죠. 사실 벤츠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등에 업은 쌍용차가 1995년 이스타나를 출시하면서 대형 승합차 시장을 평정하게 된 건 당연한 결과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위기감을 느낀 기아와 현대는 이어서 프레지오와 스타렉스를 각각 출시하게 되고 1990년대 말부터 승합차 시장은 다시 쌍용 이스타나, 기아 프레지오, 현대 스타렉스로 재편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란 승합차가 바로 이때부터 생산이 시작된 차들 혹은 그 후속 모델들이죠. 그리고 이 중 스타렉스만이 출시 30년이 넘게 사랑을 받으며 전통 승합차 시장의 왕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시장의 외면에 직면한 기아가 원박스 형태의 승합차를 포기하고 조금 더 승용에 가까운 미니밴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1998년 야심차게 준비한 기아 카니발을 필두로 1999년 현대에서 트라제, 2004년 쌍용에서 로디우스가 줄줄이 출시되며 미니밴 시장을 공략하지만 1998년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면서 트라제는 전략적으로 단종시켜버리고 쌍용 로디우스는 뭐 그냥 인기가 없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아의 카니발이 전통 승합차 시장과 분리된 승용 미니밴 시장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우리의 봉고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먼저 세상에 등장했던 봉고 트럭은 아직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하며 출시되고 있지만 추억의 봉고차는 2004년 봉고3 코치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출시되었다가 2006년 단종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경쟁사의 신차들과 후속 모델의 등장으로 점점 수요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2004년 시행된 전방 조종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라는 기준인데 원박스 형태의 승합차는 앞 보닛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 시 운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게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면서 기아의 입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에 어렵게 따라가기보다는 이미 넘어간 시장, 손절이 유리한 결정이었겠죠. 자연스럽게 단순한 용도의 전통 승합차의 입지가 줄어들고 더불어 캠핑 및 레저 인구가 늘면서 고급화, 다양화를 추구하는 미니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봉고차는 1981년 출시된 이후 2006년 단종될 때까지 약 30년 가까이 우리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생계 수단이었을 것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저처럼 어린 시절에 추억이 되어준 소중한 자동차였을 겁니다. 이제 우리 추억 속의 봉고는 봉고차가 아닌 트럭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차 이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우리 아들을 유치원까지 태워다주고 옆집 꼬마를 태권도장까지 태워다주며 매주 일요일 우리 동네 할머니를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는 차는 그냥 다 봉고차니까요. 이상 파파프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